네, 중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잘 가다가 최근 4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금요일에는 급 변동하는 정말 널뛰기 장세를 장중에 펼쳤었는데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어떤 사항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미중산업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상하이 종합지수 움직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장중 한때 5.6%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0.6%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네, 중국의 대형 증권사 중에 광따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1조 3천억 정도 차익거래 매수 주문이 나왔는데요. 이와 동시에 중국을 대표하는 공상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신호백과 같은 대형주 33개 종목이 일순간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한 30조 정도 되는 중국물 펀드들은 대부분 이들 종목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상당히 좀 놀랐는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은 곧 개별 주식 옵션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차익 거래 시스템을 엄청난 투자를 해왔지만 감시 시스템이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규제라든지 결제와 같은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주가 급등락 현상은 좀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주문 실수에서 비롯된 현상인데 감시 시스템이 아무래도 좀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조금씩 나올 수 있겠다. 이러한 노이즈는 우리가 또 염두를 해두면서 투자를 세워봐야 할 텐데요.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 이제 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중국 지도부가 모여서 비밀 회의를 하는 베어다이어 회의가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인데 이 회의에서 주요 쟁점이 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신형 도시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와 설립과 관련된 이슈 문제들이 주로 다뤄졌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보수층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0월에 개최되는 3중 전회에서 제출된 경제개혁안 그리고 정치개혁안들이 논의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경제개혁안과 관련해서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외환금융시장의 개혁과 같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이익 집단 간의 이해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안이 조금 훼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의사는 현재는 헌법이라든지 법률 위에 있는데요. 앞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권력도 법적 제한을 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파들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회의 이후에 중국 정부 지금 목표로 해놓은 7.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또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의 재무장관인 러우 주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규모 재정 정책은 쓰지 않고 작은 경기 부양책은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절약하고 환경 보호 산업을 매년 15% 이상 성장을 시켜서 2015년까지는 830조 원 정도 규모로 키우기 위한 세부 대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섬유나 음식물, 폐기물을 줄여주는 순환형 재활용 시스템이 앞으로 중국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연 절감 장치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기업들도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4세대 이동통신국과 관련된 기주국 건설뿐만 아니라 라이센스를 올해 중에 발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전력 송배전 정비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 철도 정비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민영 은행에 대해서 두 곳에 대해서 하반기에 규제를 완화해서 설립을 시켜줄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내수 주도의 성장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구 정책을 한자녀 정책에서 다자녀 정책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호적 제도를 개혁시켜서 도시화 작업을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개인 소비가 640조 정도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의 소비 관련주라든지
통신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른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중국 관련주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발표된 7월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대부분 좀 괜찮게 나옴에 따라서 바닥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지금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경기 이제는 이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덜 해도 좋은 것인지 그런 우려를 접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중국은 분명하게 경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 조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는 이제 일제형 회복의 완만한 회복 추세를 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미세 조정 정책을 계속 펼치기 때문에 산업 생산이라든지 수출, 소비와 같은 산업들은 아무래도 완만한 회복이 되지 예전처럼 V자형 회복은 좀 되기는 어려울 듯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의 수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진국 제조업의 PMI 지수를 보면은 중국 수출의 한 4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이 수치가 지금 바닥에서 돌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수출도 이제 앞으로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하반기부터는 관련주들을 찾는 움직임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주 찾기에 나서야 한다면 중국발 훈풍이 구체적으로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투자는 본격적으로 회복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인프라 투자라든지 중국 정부가 그 여러 가지 공공사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트럭 같은 경우에는 14.9%나 증가를 했고요. 굴삭기 판매 대수도 8.9%나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송배전 사업뿐만 아니라 하수도 정비나 같은 공공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철강과 같은 건축 자재나 그리고 중장기 부품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 중에서도 기초 유분 그리고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합성 수지 쪽은 앞으로 하반기에는 계속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수출이 이제 꾸준히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장난감이나 의류와 같은 중국의 전통적인 수출품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면화 수매 제도로 인해서 면사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40%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중국과 그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섬유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는 섬유 업체들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특히 공업 제품과 관련해서는 유황이라든지 전선에 쓰는 구리 그리고 산업용 백금이라든지 금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